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점수에 연연을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땡땡땡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밑에까지는 제가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순서대로 나갈 건데, 거기에 반영 비율이 4%까지인 건 아시죠? 그리고 4%에서 11%까지가 될 거고, 11%에서 23%까지가 될 거고, 23%에서 40%까지가 될 거고, 더 이상은 뭐 볼 필요 없을 것이고, 하지 말자. 아, 얘도 하기 싫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목표를 잡을 때요. 목표를 잡을 때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렇게 잡아야지 너네가 지치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하게 되면 무조건 지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4등급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미안해 잠깐만. 얘네가 4등급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 몇 등급이야? 기말고사 때 어떻게든 올려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게 첫 번째 길이야.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건 맹목적인 거거든? 목적이 없는 거야. 목표가 없는 거야. 정말 목표가 있다면은 내가 몇 등급을 맞아야 될까? 무조건 목표는 1등급이야 라는 걸로서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도 그건 이제 지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몇 %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세분화 시키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되냐, 얘는 2%까지 하고 2%부터 4%까지로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좀 약간 세분화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를 안정권 1등급, 그래서 이걸 소위 얘기하는 0.5등급이라고 얘기하, 0.5등급이란 건 없어. 말이 이제 0.5등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좀 불안한 1등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이건 한 문제 차이로 2등급하고 갈릴 수가 있어. 다시 얘기하면 2등급도 4%에서 6% 정도까지가 1등급 같은 2등급. 그걸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애들이 얘기하기에 뭐라 얘기하냐면 문고리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거든. 1등급에 대한 문고리는 잡았는데 문을 못 열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1등급 문고리 하는 퍼센트가 이 정도까지야. 그래서 얘네는 언제가 됐든 한 번에 바뀔 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 나는요 공부를 해도 2등급이요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 정도에 들어왔구나, 요 한 문제 차이를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나머지 6%부터 8%가 안정권 2등급, 그 다음에 나머지 8%부터 11%가 위험한 2등급이야. 3등급 같은 2등급.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누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 11%부터 14%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가 또 한두 문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인 거야. 한 문제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14%부터 또 17, 18%까지 여기까지 있는 애들이 이제 안정권 3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18%부터 23%, 18부터 23. 그러면 또 여기 23부터 어디까지? 28까지야. 이렇게. 얘들이 이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3, 4등급 애들. 그럼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그 포지션에서 단계는 한 단계 내지 두 단계만 잡아야 돼. 근데 2등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난 여기니까 일로 올라가야지가 아니고 여기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서 포지션을 디테일하게 잡고, 내가 이번 노력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채점해 보니까 알죠? 뭐지? 실수로 틀린 게 생겨요. 내가 아는데. 그래서 제일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위험한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도리어 괜찮은 문제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아니까 다시 고쳤을 때 신경을 쓰거나 몰랐을 때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문제야. 이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네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죄다 이런 거하고 죄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일 위험한 애들은 얘들이야. 얘들이 위험해. 왜? 얘는 모르는 것들을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실수로서 놓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태를 만들면 안 돼. 모르면 몰라야 되고 알면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로 맞춰야 되는 말이야. 최소화로. 솔직하게 나도 고백을 하면 나 여기서 한 문제 틀렸어. 나도 한 문제 틀렸어. 근데 몇 번 틀렸는 줄 아냐? 네. 5번 틀렸어. 5번. 5번을 틀렸어요. 아씨. 답을 4번이나 했어요, 저도.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의 개수구나.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가장 최소화로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일 위험한 건 이제 체킹을 좀 해볼까요? 체킹을. 제일 위험한 문제들에서 체킹을 해드릴게요. 넘어가셔서 4번이요. 4번. 그리고 음, 14번. 되게 많이 틀렸을 문제들이거든요. 14번. 4번, 14번, 19번,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죠? 그죠? 이런 문제들은 정말 난생 처음이죠. 이런 것들은 잘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걸러내셔야 되는 이유와 그런 것들을 제가 문제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문제는 안 할게요. 알겠죠? 2번은 제가 안 할게요. 2번 같은, 1, 2번 같은 경우는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3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3번에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내신 대비를 하던가 아무리 선행하고 심화를 여기 수학상을 되게 많이 해보고 어려운 교재를 했다 하더라도 내신에 가서 완전 무너진 이유는 그거야. 뭐냐면 풀이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무조건 풀어내고 끝내거든. 나 알아, 동그라미 끝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x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마이너스 3이래요. 얘를요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얼마래요? 1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모범적인 해설은 이런 거겠지. 모범적인 해설은 x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있을 때 얘가 x-1에다가 qx가 되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는구나? 1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얘가 1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a 값을 찾으시면 가장 모범적인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나는 이렇게 너네한테 항상 써주거든. 근데 너네는 이걸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계산에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왜냐면 그런 거는 정말 실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실수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실수인 거야. 따라서 식을 써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날리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것들을 날리시라고. 계산을 굳이 하지 말고 날리시면서 따라서 A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얘로 나눴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립제법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A 값을 찾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노란색이 훨씬 더 좋은 식이야.
왜냐면 이거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문제가 돼.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런 풀이법이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이걸 얘기해 줄 거야. 잘 봐. 문제를 좀 변형하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이렇게 변형할 거야.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다. x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번에 뭘로 나눌 거냐면요, x-1하고 x-2로 나눌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나눌 건데 얘를 연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 그냥 바꿀게요. 이거 5라고. 너무 5면 좀 크나? 7 마이너스 5 이렇게 0은 안 되지? 12, 10 안 된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얘를 나누시면 돼. 뭐라고? 1로 나눠서 1, 2 여긴 얼마?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럼 또 나누시면 되겠죠? 얼마로? 2로 나누면 1, 2, 4, 8, 5가 될 거야.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나머지가 얘가 되는지 헷갈리거든? 특히나 나머지가 헷갈리는 것보다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몫이 헷갈리는 거야. 몫.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이 하얀색을 표현해 보면 돼. 이 표현하는 연습을 안 해. 문제 풀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그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로써 파고들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지? x-1이 되면서 x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시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여기 있는 요 몫을 뭘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x-2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4가 되면서 나머지가 플러스 5가 됩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요렇게 한번 나눠주시게 되면 따라서 x-1과 x-2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나머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잘 봐. 이런 얘기야. 얘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3이거든요. 그러면 f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건데 나머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1을 대입하면 끝나. 그냥 1 나오면 되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뭐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하나의 식밖에 안 나와. 그럼 선생님 여기서 0 되는 거 대입하면 되잖아. 돼. 근데 그 숫자가 좀 복잡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2차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fx는 x세제곱에다가 bx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쓸 거야. 근데 그 나머지를 쓸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러면 구하는 문자가 몇 개로 늘어? 3개로 늘어. 그럼 10대 몇 개 나와야 돼? 3개 이상이 충분히 나와야 돼. 그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봐. 마지막에 생각해봐. 여기로 처음에 얘로 나눴을 때 이렇게 묶이는 나머지의 모양의 형태가 보이지? 보여?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생각한다면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존재할 거거든? 그지? 여기 몇 차식일 거니까? 2차식일 거니까 2차 이해가 될 거니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그대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얘로 나눠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봐. 20을요 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나?
라는 거야. 되니? 안 되지. 난 그러면 이렇게 돼도 되나? 안 된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고칠 수 있어요? 다시 나눠? 아니야. 나머지만 다시 한번 나눠. 그러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지? 그럼 제대로 나누는 건 어떻게 되는데? 몫끼리 더해주고 나머지는 맨 뒤에 있는 걸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난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식이 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나머지를 얘로 나누면 돼. 나누게 되면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뭘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a가 될 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랑 곱해서 얘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여기는 얼마 될까? 뭐 a 플러스 b에다가 x가 되면서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몫끼리 더해주시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에다가 bx가 될 거면서 거기다 플러스 a가 될 거고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라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식을 여기다 넣어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식을 세울 수는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이 행동을 계속 할 거잖아. 그치? 그럼 애초에 봐. 아까처럼 1을 대입하나 조립제 뽑으거나 그건 시간 차이가 안 나. 차이 나봤자 2, 3초야.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빨리빨리 깎아서 어떻게든 빨리 푼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 제대로 풀어야 돼.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나서 이런 형태로 묶일 거니까 식을 찾아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3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3이 되네. 식 3개를 가지고 a값, b값, c값 찾아도 되는데 애초에 나는 이 행동을 할 거거든. 따라서 애초에 나머지를 놓을 때 어떻게 나머지를 놓는 거냐면 얘가 얘랑 연관이 있지. 연관이 없으면 나올 수도 없고 얘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나머지를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를 그대로 갖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 문자가 몇 개가 돼버리지? 한 개가 돼버리지. 그리고 나서 a 값에다가 얼마? 여기 x 값에다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3입니다 해서 끝내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이 돼서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3a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3이 되고 따라서 a 값이 얼마 됩니다? 2가 됩니다. 그거 넣어주시게 되면 이 전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왜? 어차피 나는 이걸로 묶어서 하나씩 전개해 줄 거거든. 이렇게. 됐죠? 요게 연습을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4번을 보시면 알파는 나올 거고 베타도 나올 건데 알파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i 나와요? 베타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베타 1 마이너스 i 나오나요?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나 선생님 나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중에 오셔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 놓고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커져요.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묶으셔야겠죠. 그럼 알파바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바 플러스 알파로 묶게 되면은 알파바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나 그렇게 풀었는데가 아니라 마지막에 잘 보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얼마야? i야. 이거 얼마야? 1 플러스 i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i고 이거 얼마야? 1 플러스 i.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를 바꿔주셔야지. 이렇게
하나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뭐? 이거 얼마야? 1이 되지? 실수잖아. 실수의 켤레복수수 씌워봤자 얼마가 돼? 똑같은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늘리면 안 돼. 그럼 실수가 무조건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최대한 계산을 늘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마지막에 결국 이것까지 묶어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제 강의는 제가 찍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니까. 5번 문제는 제가 연습을 좀 많이 시켰는데, 그쵸?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5번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Z에다가 Z바를 더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실수, 허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2A가 된다고. 물론 A 플러스 BI가 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Z 마이너스 Z바는 뭐가 된다고요? 2BI가 된다고요? Z 곱하기 Z바는 뭐가 되는 거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보자. 기억. Z바는 실수가 되니 얘 실수니라고 했어. 이건 실수니? A제곱 B제곱 실수야? 네, 실수 맞아요. 왜 실수가 되는 걸까? 우리가 여기서 Z라는 값 자체를 A 플러스 BI라고 놨을 때 반드시 A하고 B 값은 실수라고 써주시고 나서 놓으셔야 돼요. 그럼 봐. 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너네 학교 서술형 시험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계산을 할 거면 얘를 빼먹으면 감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뭐라 되어 있어요? 니은은? 이거 따질 때 다 따져볼 거예요. 이거 실수니? EA? 네, 실수. 그럼 얘는? 실수니? 아니요. 실수일 수 있어요. 실수가 되면 뭐가 돼요? B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실수가 나와요. 그럼 그걸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따 얘기해 줄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항상 뭐가 돼요? 순허수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가 실수야 허수야 모르는 거야. 그럼 봐. 순허수인지 실수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순허수에 대한 설명을 순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줘. 뭐라고 써주지? 제곱하여 의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차피 2BI 제곱하면 마이너스 4B 제곱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이거였지? 이거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B가 0이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Z와 Z바의 값이 같아요 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오케이? 그럼 봐. 기억을 달리 봐줄게. 잘 봐. 기억이 Z바에 대한 얘기를 했지. 오케이? ZZ바는 얘가 되는 거니까 실수는 딱 여기까지가 심화야. 선행 심화. 그리고 내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ZZ바에다가 뭐를 씌우면? 바를 씌웠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뭐가 되지? Z가 Z가 되잖아. 얘랑 같아 달라? 같지? 어차피 곱하는 건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실수인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니은도 볼까? 니은 뭐라 얘기했지? 니은 봐봐. Z분의 1 플러스 Z바분의 1의 실순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이거를 통분하고 할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Z분의 1 플러스 Z바분의 1의 값을 뭐하라고? 바를 씌우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앞에 거는 뭐가 돼? Z바분의 1이 될 거고 뒤에 건 뭐가 되지? Z분의 1이 되겠지? 얘랑 같아 달라? 같아. 그럼 얘는 실수인 거야.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넣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럼 그거에서 시간 보내는 거야. 그러면 디귿 볼까, 디귿? Z 제곱이 뭐면? 실수가 돼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잘 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실수가 돼요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 I니까 실수면 AB가 0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아, Z 제곱하고 Z바의 제곱이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넘어가면 뭐가 될까? 얘가 넘어가면 Z 플러스 Z바 하고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Z 플러스 Z바가 0이 되거나 또는 Z 마이너스 Z바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될 거야. 적응 많이 해야 돼. 지금 초창기라서 그래. 근데 다음 달에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땐 늦은 거야. 그때는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아? A 플러스 B에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개별적으로 문제집을 풀 때 이런 것들을 입각해서 딱 보이는 문제들을 다르게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야? 저거잖아. 뭐야? A가 0인 거지? 뭐일 수 있다는 얘기야? 순허수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A가 0이면 B가 0일 수도 있지만 B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따라서 뭐? 실수일 수도 있겠지. 뭐가? Z의 값이. 따라서 디귿 보기는 뭐가 되는 거야? 디귿 보기는 틀린 거지. 왜? 실수 또는 순허수다. 이래 버리면 맞는 거야. 디귿 보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그러면 리을도 볼까요? 리을 보시면 리을 보기죠. Z-Z바가 모이면 실수면 왜 자꾸 실수를 물어봐가 아니라 지금 이 기억, 이은, 디귿, 리을이 다 실수 얘기하고 있잖아.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반복적인 것들을 계속 연습해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Z바 마이너스 Z. 선생님 얘랑 같지 않는 데가 아니라 얘하고 얘가 같다면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Z가 이 Z바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Z랑 Z바가 뭐해? 같은 거야. 이거 뭐라고? 실수라고. 그래서 Z 실수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왜 물어본지 알겠어? 이게 출제의 의도와 출제 목적이야. A 플러스 B로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볼까요? 6번.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다가 K-A의 X가 될 거고요. 플러스 얘가 뭐가 돼요? K-1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B 이퀄 0이 된대요. K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갖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될까? 판별식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K-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B가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k가 될 거고 플러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2b에다가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a값 나오고 b값 나오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지? 됐니? 근데 이걸 좀 다르게 풀 수도 있다는 거 아니? 잘 봐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선생님 k값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요 저 그냥 k에다 a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상관없지. 그러면 x제곱이 되면서 얘가 사라지지? 그래요? 얘가 사라진다고. 그럼 여기다 a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a-1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거 뭐야? 0인 거야. 그지?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대입하면 되겠지? k에다가 뭐? a 플러스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대입해보시면 뭐가 돼? x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야. 보여? 얘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따라서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1이 되게끔 하는 ab 값 찾으시면 돼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a-1의 제곱이 2b가 되는데 그 2b라는 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인수분해 되거든. a-1에다가 a 플러스 1로. 그럼 얘는 a 값이 만약에 1이 되면 0이 되는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없어질 것이고, b의 값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b의 값은 0이 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이런 계산법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계산법은 문자 2개일 때보다 문자 1개일 때 되게 잘 쓰여요. 그래서 항상 뭐의 값에 관계없이 중간 무조건 한 별씩 딱 거기까지가 심화과정 파트고요. 기본 심화과정 파트고, 내신 때는요 다양한 방법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그러니까 이거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이 내신 실전 문제에 대해서 적응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적응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끝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축이 얼마지? 1이 되네. 여기가 얼마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0하고 3까지니까 0하고 3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되고 최대값은 여기서 등장하겠다 라고 해서 문제 푸시면 되니까 이건 안 할 거예요. 8번. 8번이 이제 애들이 갑자기 헤매거든요. 왜 헤매냐면 딱 너네가 헤맬 것처럼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셨다면 잘 하신 건데 딱 거기까지가 이제 내신을 앞두고는 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어떻게? 1 대입하면 돼요. 생각을 해봐야지. 그 뒤에 대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선생님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 루트 5i요. 대입하면 돼. 그럼 실제로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봐. 풀어줄게.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면 안 돼. x에 1 대입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3 플러스 7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이 0이 돼요.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돼요? 따라라란 하면 얼마예요? 8,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뭘 하는 줄 아니? 그런 다음에 x에도 얼마? 루트 5i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이 된다는 거 알고 루트 y 4제곱하면 뭐가 됐지? 25가 될 거고, 얘는 세제곱 돼버리면 마이너스 3에다가 5 마이너스 5 루트 5i가 될 거고, 제곱해주게 되면 플러스 7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플러스 a에다가 루트 5i가 될 거고,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일단 식이 너무 이제 되게 복잡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문제는 뭐 물어봤니? F에 A 플러스 B 물어봤어. 얘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뭐. 됐어?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5 대입하기 얼마나 될까? 얼마야? 25? 30? F에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625? 마이너스 125니까 375? 근데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5, 35, 25? 25, 175? 뭐, 나 계산 틀린 걸 수도 있어? 5a 플러스 이렇게 문제를 풀겠지. 됐어? 따라서 뭐 해야 돼? 또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됐지? 그럼 봐. 이렇게 보시는 거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될까? x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5x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fx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나 여기까지 알려준 거는 무슨 얘기야? 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아니야. 알겠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대입하지 말라고. 4차니까 일단 x로 체크할 거야. 3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3차가 나왔어.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됐지?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A값, B값은 찾을 필요도 없어. 문제를 낼 데가 없으니까요. 정말 베베 꼬이게 문제를 내요. 식을 되게 복잡하게. 근데 그 식을 적당히 잘 풀어보면 결국 되게 쉬운 식이거든. 9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5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제곱 b에다가 플러스 10ab에다가 마이너스 3ab 제곱에다가 플러스 5b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다 전개한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보이세요? 얘가 넘어가게 되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에다가 플러스 3ab제곱에다가 플러스 b세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뒤에는 거 5로 묶어버리시면은 2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남은 것들 묶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뭔지 알잖아요. 이거 모르진 않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항상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될 수 있지만 5가 될 수도 있지만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지. 됐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인 거야. 어렵지? 네, 얘들아, 나도 수학상 내신이 제일 신경 쓰이고 중학교 때는 절대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거든.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그냥 자신감 있게 문제를 놓고 풀면 되는데 그 놓는 행위를 못해요. 그 되게 싫어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봐봐. 일단적으로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이거 곱하기 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애들이 한다 이런 정도는 x를 얼마 대입해? 얼마? 0 대입한 거야, 그치? 그 f1-g1이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1을 대입했더니 1을 대입했더니만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0이 된다는 얘기거든? 나머지가 없는데요? 여기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뭐가 돼? f1-g1이 되는데 그게 x-1의 3 0이 될 거고 플러스 네모가 될 건데 그 네모가 0이 되는 거겠지. 됐어요? 그럼 봐. 요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야. fx-gx가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3에다가 x-1이 돼요 라는 얘기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봐.
AX라는 게 X-1에다가 X-2가 되고요. BX라는 게 X-1에다가 X-3이 됐어. 이렇게. 그럼 얘를 실제로 전개해 볼 거야. 전개하면 뭐가 될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지. 얘를 빼버리면 뭐가 되지? X-1이 남아. 더하면 뭐가 될까? 더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도 얘는 이렇게 인수로 가죠. 뭐를? 공통적인 인수들을. 더하든 빼든 관계없이. 오케이? 항상 공통적인 인수들을 갖고 있는 거.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 여기서 여기를 더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전개해서 더하지 않잖아. 묶어놓고 이것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얘 봐봐. 뺐더니만 얘가 된대.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라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됐어? 근데 최고참의수가 얼마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2를 대입했더니 G2가 얼마래요? 6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2를 대입했을 때 1 될 거고 얘가 6이 나와야 돼. 그럼 얼마 되면 돼? 플러스 4가 되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서 이거 뺄 거래요. 그럼 이걸로 묶을 거고 이거에 대한 차이가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얼마 되면 돼? 플러스 7이겠죠 뭐. 이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직 10분밖에 안 됐잖아. 그치? 아직까지 너네한테는 이게 변별 시험 문제는 약간은 3등급 정도에 대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다 맞춰주셔야 되는 시험 문제. 5점 이하에 대한 문제잖아. 그치? 가볼게요. 11번은 그냥 애들이 도형을 싫어해서 낸 것 같은데. 얘가 뭐구나? 지름이구나 라는 거지. 그럼 뭐가 될까? 여기가 90도겠네. 그걸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얼마구나? 25구나 라는 생각. 네 점원이 나왔어. 그리고 둘의 길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통째로 알리시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AB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구하는 게 아닐 거야.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쓰셔야 돼요. 바로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쓰시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스톱하면 안 돼. 조심하라고 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뭐다? 대입을 했을 때 뭐 한다? 성립을 된다 라는 것들도 쓰셔야 되고, 베타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얘를 인수분해 한 결과물이 얘가 되는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쓰셔야 된다 라는 것들이야. 됐죠?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다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뭘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면은 가에서 뭐라 했겠죠? 가에서? 그래서 좀 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 쓰지 마. 이게 얼마나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잖아. 알파를 대입해도 2가 나오고요, 베타를 대입해도 2가 나오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얘기일까? fx는요 2가 나와요. 항상 뭐를 대입하면? 알파를 대입하든 베타를 대입하든 2가 항상 나와요 라는 얘기야. 됐어요? 최고차계에서는 뭐가 될 거고, 뭐 없으니까 P라고 쓸까요? 이렇게요. 그럼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될 거니까 없어져서 2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될 거니까 없어져서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 요식을 알아야 돼. 무조건이야. 알겠지? 그럼 봐. 이거 좀 바꿔 써볼 거야. 이게 정말 너네한테 미치는 문제로 나올 거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잘 들어. F 알파가 알파 제곱이고요, F 베타가 베타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보여?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써놓은 거야. 알파 제곱이 뭐야? 2알파 플러스 4잖아. 얘는 뭐가 되면 돼? 2알파 플러스 4가 되면 되고, 얘는 뭐가 되면 돼? 2베타 플러스 4가 되면 돼.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알파를 대입했더니 얘가 나오네, 베타를 대입했더니 얘가 나오네. 그럼 fx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최고차계에서 모른다고 썼으니까 알파를 대입해도 베타를 대입해도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라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알파를 대입해도 2알파 플러스 4고 베타를 대입해도 2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F 알파 제곱이 알파가 되고요, F 베타 제곱이 베타가 돼요.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안에 있는 거 바꾸기 힘들지, 그지? 그럼 냅둬. 어떻게? 이렇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문자의 차수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1차, 2차 들어가면 안 된다고. 차수 무조건 맞춰주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 2x 플러스 4, 이 x자리에 알파 베타를 대입했더니만 최고차계에서 모르니까 x-알파, x-베타가 되면서 뭐가 나오는구나?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는구나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죠? 끝판왕으로 갈 거예요. 차수가 다른데 제기랄, 문자의 종류도 달라요. 그럼 차수도 맞춰줘야 되고요, 문자의 종류도 맞춰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x 알파 베타니까 상관없잖아요. 안 돼.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고, 그때 오른쪽도 알파가 돼야 돼. 근데 알파 하는데 베타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얘는 바꾸는 걸 했어, 여기서. 그치? 그 F 얼마? 2알파 플러스 4로서 차수는 낮췄어. 1차로 바꾼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베타도 바꿔줘야 돼. 뭘로? 알파로. 어떻게? 얘를 이용해서. 보여?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알파가 되는 거야. 차수랑 문자가 똑같이 일치했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2x 플러스 4에다는 p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되고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니한테 더럽게 연습을 시킨 건데. 연습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써주시면요, 다음번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습을 하는 애들이 이게 어렵겠니? 쉽겠지. 1차고 하나밖에 없고 문자도 똑같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다가 틱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지. 근데 F1이 7이래요. F1이 7인 건 뭐하러 나왔습니까? 왜냐면 최고참의수를 모르잖아. 그래서 1을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했을 때 7이 나옵니다. 그럼 P의 값이 나올 거야.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1 나오나?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럼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14번입니다. 14번. 14번을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fx가 있는데요. fx가 뭐래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2b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제가 이 타이밍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면, 봐봐. 선생님,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학교들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22번까지는 정말 많은 연습을 토대로 너네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5점 이하에 대한 문제들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다른 학교에서는 5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 학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이 배점이 낮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이게 몇 문항이에요? 24문항이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보다 몇 문항 정도 많은 거 아니면 3개에서 4개 정도 많다는 얘기거든? 3개에서 4개 정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5점짜리니까 15점 정도가 더 문제에서 감점이 된 거야. 그러면 한 문제당 1점 정도가 더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번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얘를 하다 보면 쉽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왜? 5번으로 많이 틀리거든. 5번을 안 틀려요. 뭐야, 저 새끼 어떻게 내가 틀린 것도 알지? 그러셔가지고 5번으로 되게 많이 틀려요. 근데 내가 왜 5번을 틀릴까 고민해봤거든요. 애들, 근데 진짜 5번은 틀릴 것 같다,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너네 예상에 대한 답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 관점에 생각을 하거든. 이게 생각을 긴박하게 해서 그래요.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긴박해요. 다시 무슨 얘기냐? 기계적인 풀이가 된다는 얘기야. X축하고 접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보기 찾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요? 판별식.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 맞아. 그지? 그럼 니은은 맞네. 그리고 A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8B인데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기억도 맞아. 디귿은 어떻게 찾으면 돼? 디귿은 A 플러스 B 어떻게 찾으면 돼? 이 식에서 찍은 거 아니지? A 플러스 B가 나오게끔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얼마 대입하면 될까? 얼마? 2.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2B가 이 값이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X축의 아래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됐지? 근데 간과한 사실이 있어. 바로 어떤 걸 간과했냐면 얘야,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따라서 b의 값이 0일 수 있어. 그러면 대입표면 꼭 확인해봐. 마이너스 x제곱도 x축에 접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기억이 0보다 작다고 했잖아. 같은 걸 표시를 안 해줬어. 알겠죠? 이 의도한 거면 대박인 거고요. 내가 봤을 때 의도치 않았다고 봤거든요. 디귿을 의도했던 것 같거든. 디귿. 아니다. 디귿. 아니, 기억을 의도했겠다. 이게 만약에 답에 기억니은 이렇게 있었으면, 디귿을 의도했겠다라고 했는데, 기억니은이 아니라 니은 디귿이 있어서. 그래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죄송해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15번 볼게요. 15번. (15번을) 보시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되게 주저리 많이 써있는데 그거보다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뭐 구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선착점 위치가 여기래요. 그죠? 여기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접선 찾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됐어요? 이제 이거를 잘 봐. 내가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거니까 잘 보셔야 돼. 잘 봐. 일단 정상적으로 문제 풀자.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3,3을 지나요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럼 직선에 대한 식을 찾을 거야. 어떻게 쓰면 돼? y 이퀄 m에다가 x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3이 돼. 이렇게. 그리고 y 이퀄 뭐하고 이 포물선이 y 이퀄 얼마야?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x야? 이거 두 개를 연립할 거야. 그러면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얘가 mx에다가 플러스 3m에다가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4를 곱해서 넘겨버리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로 묶어서 1 마이너스 m에다가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m에다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0이 돼요. 이렇게요. 됐죠? 그럼 판별식을 하시게 되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하시게 되면은 2에다가 1 플러스 m의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12m이 되고 플러스 12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m의 값을 찾으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하시면 돼요. m의 값을 찾으시면 띡띡 해서 나옵니다. m의 값이 나오는데 그 m의 값을 찾아주시면 그냥 찾아볼게요. 2로 약분시킬게요. 2, 6, 여기 6 이렇게요. m제곱에다가 플러스 8m이 될 거고 플러스 7 이퀄 0이 되나요? 맞나요? 맞겠죠? 그럼 m의 값이 얼마 될까요? m 플러스 1하고 m 플러스 7이 되는 거잖아. 그럼 m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하고 또는 7,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있는 x 값이 나오겠죠? 하나 얼마 나올까요? 0이 나올 거고 하나가 6이 나오나 이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봐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우선적인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야. 만약에 y 이퀄 x제곱이라는 요러한 식에다가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를 a 플러스 b라는 거에 대해서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얘를 지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켜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럼 얘랑 x제곱에다가 해주시게 되면 mx에다가 플러스 am에다가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런데 판별식을 할 거고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am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될 거고 얘가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m 플러스 4b 이퀄 0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x좌표하고 여기에 x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x좌표 두 개는 판별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요 노란식에서 알파하고 베타 나오는 거 아니겠니? 이게 뭐니까?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두 개의 x좌표의 교점에 대한 건 뭐라 생각하면 될까? m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 됐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만을 가지고 얘기를. 근데 봐, 요 문제하고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 요 문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대요. 됐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x좌표하고 y좌표가 이렇게 x좌표 두 개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하고 평행하면서 접하는 직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직선을 찾아서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놓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아까 같은 식은 일반화 시켜도 별 특징이 없잖아. 근데 얘는 얘가 항상 중점으로 나와요. 1대1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항상. 따라서 얘는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걸 이런 선들을 찾아서 여기하고 평행하게 그으시면 그 평행에 대한 교점이 얘가 됩니다. 이런 거 하거든? 근데 그건 하지 마시고 요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 하시면 되는 거니까. 16번 볼게요. 16번은 안 해도 될까요? 16번은? 치환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y 걸 뭐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에다가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니 플러스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가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나요? 이렇게. 그럼 얘를 치환하시면 돼요. 그죠? 뭐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t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봐. 치환하고요. 바로 식 쓰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그려. 얘를 그리면 이렇게 돼. 그치?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값을? 4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가져. 무슨 값이? t라는 값이.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야. 0이. 그치? 그럼 여기서 또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t에 대한 범위가 나와. t는 어디서부터야? 4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될 거야. 범위가 바뀐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t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위로 블록이 될 거고, 축은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다. 얼마다? 2. 그럼 4보다 크거나 같아라고 했으니까 4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4라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 지점보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4를 대입하면 되겠지? 4 대입하면 없어질 거니까 3이 될 거고 얘가 최대값이 될 거야.
t가 얼마일 때? 4가 될 때. 그럼 x가 얼마가 될 때야? x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가 되겠지. 됐어요? 이런 것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치환을 할 때 가장 먼저 뭐 한다? 치환을 하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그려준다 라는 얘기야. 치환을 하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준 뒤에 그런 다음에 치환에 대한 식을 써서 그 최대 최소값을 찾아보자. 왜? 범위가 바뀌거든. 없던 범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범위가 생긴다고요?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이 만약에 3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4라고 할까? 4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나서 뭐라 얘기했냐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대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선생님 얘를 y제곱의 값을 4-x제곱으로 넣으면 되니까 얘를 넣어주시게 되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쏙 하고 넣게 되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어디에서? 2에서 얼마를? 5라는 최소값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됐어? 그럼 얘는 우연찮게 맞아요. 근데 잘 봐. 얘를 좀 바꿔볼까? 얘를 6이라고 바꿔버리면 얘가 6이 돼버리지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 3이 돼버리고 얘는 얼마 되는 거야? 0이 돼버리거든?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0! 그럼 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너네한테 소위 얘기한 낚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낚은 게 아니야. 제대로 된 거지. 치환이라는 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잡한 문자 또는 종류가 다른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이야. 그치? 보자. 야, y를 x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는 결론은 무슨 소리야? 얘도 치환이야. 근데 y제곱은 항상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끊겨. 얘를 쓸 수가 없다고. 됐어?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2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1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12, 21, 25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입부터 하지 말고 범위부터 찾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17, 18, 19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너무 그 중학교 시험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르게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야. 근데 이 상대평가라는 걸 아는데 애들이 적응을 못하거든. 상대평가를 아는데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는 건 몰라. 나 망했어. 근데 남들이 더 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잘 나와. 따라서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다른 애들은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나만 못 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착각이고 따라서 그런 거에 연연하시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시험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 중학교 때는 오늘 본 과목에서 하나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3개 틀렸어요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 거에서 5개나 틀렸어요, 망했다 이게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 내가 5개 틀렸는데 반에서 1등일 수도 있어.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학교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걔네 학교의 1등급 커트라인 70점이었어. 70점이 1등급이야. 선생님 저 72점 나왔어요. 어떡해요. 완전 막 뻥치지 마 라고 했는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야 그럴만 하겠다 라고 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전교 2등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연연하지 마세요. 알겠죠? 연연하지 마시고 근데 대신 망했다 안 망했다 이건 있어요. 왜냐면 7점을 했는데
세모 있죠, 세모. 세모가 생기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 몇 번 14번 같은 거, 왜 그랬잖아. 기억이 틀려요. 막 귀가 0일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망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괜찮고요. 어차피 다른 애들도 똑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누가 더 망했니? 이걸 가늠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아는 문제만 정확하게 맞추자가 주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단계 딱 이거가 경험적으로 딱 쌓이잖아요. 내가 아는 건 다 맞췄어요, 선생님. 그러면 60점이 나와도 웃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 제가 93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걸 틀렸네요. 3개나. 그러면 울어야 돼요. 왜요? 한 번 시험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없거든요. 한 번 시험으로 총 10번의 내신을 보고요. 11번째 수능을 보고 그걸 재수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걸 토대로 대학을 가는 거야. 근데 한 번 시험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정말 큰 차이로 흔들리진 않아. 그러면 내가 왜 60점을 맞고도 웃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제 실력적인 부분만 하나씩 쌓으면 돼. 실수를 안 하는 애니까. 근데 실수를 3개씩이나 해서 틀려놓는 애는 나중 됐을 때 그 시험이 어려워져 버리면 똑같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예약이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성적은 좋아도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17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이 17번을요, 제가 조금 바꿀 거예요. 알겠죠? 17번은 그냥 제가 일단 풀어드리고, fx가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kx에다가 플러스 3k제곱에다가 플러스 2k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놓고, 최소값을 gk라고 해놨고요. k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봐봐. 얘가 문자 하나가 딱 바뀌는 순간 최상위급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상위급 문제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딱 문제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똑같네? 이거 풀었던 거네? 라고 덤볐다가 뭐지?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럼 거기 시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런 경우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어려운 문제야. 버려. 이렇게 돼야 돼. 뒤에 거 다 풀고 시간이 남았어? 그럼 그때 해보면 되지. 이렇게. 그럼 나중에 뒤에서 못 푸는 문제들을 다시 맨 뒤에서 도리어 쉽게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나중 되면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 토요일에 보면 제가 시험 보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 보는 요령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되겠죠. 세모에 대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세요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얘는요. x-2분의 3k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k 제곱이니까 4분의 3k 제곱에다가 플러스 2k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지? gk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 바로 어떤 연습을 시키는 거냐면, 잘 봐. 이거 뭐라고 읽어? x에 관한 식인 거야. 오케이? 얘는 뭐라 읽어? k에 관한 식인 거야. 됐어? 여기서는 x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인 거고, 얘는 여기 이 식에서는 k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상수 취급이 돼야 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서요 여기서 최소값 찾으면 안 돼요? 범위 나와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왜? x에 관한 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바꾸시면 안 되는 거야. 미안해. 뭐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바꾸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를 k라고 바꾸다 그 위에 것처럼 바꾸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돼? 아, 얘가 GK구나. 그럼 나 맞게 구했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축이 얼마야? 오, 왜 이렇게 더럽지? 마이너스 3분의 축. 이러지 마. 나 힘들어. 축 뭐예요? 축 얼마예요? 얼마? 4. 이거 얼마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누가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나게.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이거 문제 풀다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를 더 들어주라니까요. 열심히 해. 이렇게요. 그럼 돼. 알겠지? 안 돼. 1부터 3까지 돼요. 1 어디 있을까요? 1 여기 있겠죠? 3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찾는 거야. 됐지? 잘 봐, 이제. 1 대입하고 3 대입하면 답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야. 알겠지? 그게 아니고 이게 숫자가 들어와서 여기 배정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는 문자를 하나 딱 바꾸게 되면 최상급 문자로 바뀌어요. 바로 어떤 문자냐면요. 여기에서 이 문자예요. X라고 바꾸면 얘는 이제 미치는 문제로 바뀌어요. 왜요? 왜 여기가 X일 때 문제가 미칠까요? 축이 뭐예요? K가 나 문자예요. 그러면 얘가 1이 됐을 때 여기가 3이 되면 따라서 K값이 2보다 큰 값하고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똑같아지는 값을 기준으로 1하고 3이 되면서 여기가 얼마 되는? 2분의 3K가 되는 기준으로서 요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됐을 때 3이 됐을 때 1이 됐을 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축이 2분의 3K가 됐을 때 여기가 같아지는 요 지점이 1과 3이라면 3과 1이라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얼마 되고 3이 되고 여기가 1이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분의 3K가 됐을 때 여기가 뭐가 되고 뭐가 되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이런 케이스마다 최대 최소값이 다 달라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풀이하고 정말 생판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X로 바뀌는 순간 얘는 최상위급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축이 문자인데 범위가 주어졌네? 버려. 이래야 돼. 오케이? 다시. 축이 숫자인데 범위가 문자로 주어졌어. 그래도 버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차이가 되게 큰 거야. 엄청난 거야.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만. 이게 바뀌면은 되게 위험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fx를 뭘로 나누는데요? x 플러스 1의 5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대? 몫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3x 세제곱에 플러스 4x 제곱에 플러스 2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fx를 뭘로 나눴대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 된다고? rx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qx하고 rx 찾으세요가 아니겠지. 그치?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얘를 바꿔서 이렇게 쓸 거거든. 이렇게. 근데 얘가 5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4차 이하니까 상관없이 잘 나눈 건데 여기는 나머지를 다시 쓰자.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ax로 한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3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2를 하자니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얘를 나머지라고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야, 2차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3차가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나머지를 뭐 하라고? 다시 나누라고. 얘로. 얘가 뭐야? 이거. 그러면 찍찍 괜찮은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결국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남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맞춰주는 게 좋아. 3차잖아 2차야. 몇 차일까? 1차일 거야. 최고청에서가 얼마야? 3이거든. 그럼 3x로 맞추면 돼. 2차 함계수가 4야. 2차 함계수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 4가 나오기 위해서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1차 함계수는 얼마야? 없어. 1차항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럼 뒤에 플러스 x로 맞춰주면 되고, 상상이 플러스 2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되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 뭐라고? 잘못 나누면 나머지를 다시 나눈 다음에 여기에 나온 몫이랑 여기에 나온 몫을 뭐 해주면 된다고? 더해주면 이 값이 qx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나온 나머지가 rx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a는 어떻게 찾아요? 얼마 대입하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요. q-1은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r 마이너스 얼마? r도 마이너스 1이야? r 마이너스 얼마 되면 되는 거야? 3이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좀 그 관점을 계속 생각해야 돼.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더 차수가 높아? 다시 한번 나누자. 그랬을 때 몫이 있을 건데, 기존에 있는 몫하고 더해버리시면 그게 전체 몫이 될 거고, 그때 나머지가 최종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로서도 바뀔 수가 있다? 알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나 저건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기본적인 문제니까. fx를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fx를 2x-1로 나눴을 때 몫하고 나머지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뭔 차이냐면, 얘는 뭐냐면 fx를 건들질 않아. fx를 건들지 않고 요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쟤는 뭐야? fx를 건드려 놨지. 그러니까 식이 변한다는 얘기야. 그거 어떻게? 다시 써줘야 돼. fx는 뭐가 되는 거야? xfx가 되는 거니까 얘는 x에다가 x-2분의 1에다가 qx가 되면서 플러스 rx가 되겠지. 이렇게 x를 곱한 거야.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다가 곱하고. 오케이? 근데 얘를 뭘로 나누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얘로 나누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그런 식의 모양을 바꿀 거야. 어떻게? 2x-1을 해주시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x의 qx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나왔지? 몫이 얼마야? 2분의 1x 2분의 1x qx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rx. 이래서 틀리는 거야. 왜? 나머지가 1차면 안 돼. 왜? 1차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1차니까 여기 1차고 여기는 2분의 r이 들어가면 될 거고, 그럼 얘랑 만나면 약분돼서 rx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분의 r이니까 2분의 r 만들어 놓으시면 식은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럼 나머지를 다시 나눠줬지? 그럼 이걸 더했을 때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봐. 조금 더 다르게. 이번에는 이거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fx를 그냥 2x-1로 나눴을 때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fx를 변화시키지 않았지. 그럼 저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fx가 뭐였는데 x-2분의 1 qx 플러스 r이었는데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지? 2x-1이 되면서 2분의 1 qx가 되고 플러스 r이 되면 돼. 1차인데 상성이니까 상관없이 몫과 나머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 얘가 왜 몫이야? 얘가 나머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문제야. 조심해야겠지? 얘는 식을 변형시킨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적으로 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19번입니다. 19번.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숫자가 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했었어. 근데 딱 너네한테 보기 싫게 딱 나왔죠? 이런 거에서 시간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선생님, 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얘랑 얘랑 전개하고 얘랑 얘랑 전개하면 돼요. 근데 하기가 싫어요. 왜? 전개를 하니까 가운데 것까지는 그냥 얼추 눈찍 감고 199x까지가 할만한데 상수항 곱하니까 토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실제로 계산해라? 아니, 실제로 절대 계산하지 말거라. 식이 복잡하고 숫자가 커졌잖니. 뭐 할 거니? 뭐? 치환하라고. 뭘 치환할래? 마음에 드는 거 뭐야? 죄다 마음에 안 드니? 하나만 골라. 이걸로 할까? 또 내가 왜 하나 골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꼭 그걸 쳐야 되나? 뭐 이런, 아니야! 뭘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오해하지 마세요. 치환하시면 뭐가 돼요? A-4가 되고요. A-1이 되고요. A가 되고요. A 플러스 3이 되고요. 플러스 36. 이러면 좀 약간 흥얼흥얼 되면서 좀 계산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의 문제니까 하실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 된다는 사실도 알 거고. 근데 막 전개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전개할 거고, 이렇게 전개할 거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거기다가 a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2 임마, 12. 플러스 36이 될 거고, 안에 있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얘는 a-3에다가 a 플러스 2가 되면 되고, a 값에다 대입해 주시면 답은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하면 돼요? 통째로 치환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이 숫자를 치환할 거면 고민하지 마시고. 20번. 헤이! 제가 외우라고 했죠? 뭐 하면?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봤니? 복소수? 강의?
가야 된다? 그 뒤에 내가 외우라고 얘기한 게 있다? 촉을 왜 외워?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 뭐지? 제곱하면 얼마? 아이. 근데 이 통째로 제곱해버리면 얘도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i가 되겠네. 제곱하면 마이너스 i 돼. 얘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 마이너스 1인지 몇 제곱을 하면 6제곱을 하면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한다? 1. 그럼 이걸 가지고 뭐라 얘기한다? 주기가 1이다 라고 얘기한다. 얘는 몇 제곱을 하게 되면 얘를 몇 제곱하면 1 되니? 4제곱하면 1 되지. 그럼 총 몇 제곱? 8제곱하면 1이 된단다. 그러면은 뭐 하면 돼? 996이라는 거를 6제곱과 8제곱으로서 바꿔놓고 계산하시면 된단다. 됐어요? 이건 해보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모르겠으면은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오실 때 저한테 질문을 따로 해주세요. 21번입니다. 21번을 보시면 조금만 남았으니까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얘가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럼 공통근을 이거 서술형 쓰실 때도 잘 쓰셔야 돼요. 잘 봐. 그냥 2개 빼면 돼요. 안 돼요. 2개 빼면 큰일 나요. 공통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시고 공통근을 알파라고 얘기하면 KT 상관없어요. 알파 제곱의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B 이퀄 0과 알파 제곱 마이너스 B 알파 마이너스 A 이퀄 0에 대해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결국 그거 그냥 빼도 똑같이 나오던데 내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계산이 되면 얘가 B-A에다가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B-A가 되고 이렇게 0이 돼서 따라서 B-A라는 값이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될 거고 A하고 B가 같던지 또는 알파가 1이던지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A하고 B가 같아버리면 A하고 B가 같으면 두 개에 대한 식이 어때? 뭐죠? 네, 안녕히 가세요. 이 두 개의 식이 어때?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공통근이 되는 거라서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내가 왜 알파라는 공통근을 항상 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깎여도 할 말이 없는 게 얘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면 얘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K가 되는 거거든? 하나는 공통근이고 하나는 공통근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얘기했어?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비가 2대 5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근이 여기가 2K가 되면 또 다른 근은 5K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2대 5 또 다른 근은 그러면은 X는 알파일 수도 있고 2K일 수도 있어. 또 X는 알파일 수도 있고 5K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걸 빼버리면 없어져요 라고 얘기를 못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없어져? 안 없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안 없어져. 이렇게 그러면 안 없어져. 공통근일 때만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 얘기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알파 1이래요. 얘가 1이거든요. 1, 얘가 얼마? 1. 이렇게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 거야? A가 되겠네? 여기서 뭐 할까? 두 개를 곱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K값, A값 다 나오죠. 그죠? 그럼 B값도 찾으시면 돼요. 됐죠? 그럼 뭐하러 그러죠?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두 개의 비 왜 알려줬지?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은데? 알파가 1이라며. 1 대입하면 뭐가 돼? 1-A-B가 0이래. 그럼 뭐 구하래? A 플러스 B 구하래. 그거 1이야.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A값 B값은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저렇게 저 주황 색깔처럼. 그냥 A, B를 곱하세요 이래볼 수도 있으니까. 22번 볼게요. 22번 22번 문제들 나오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켰던 게 있어요. 뭐예요?
22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시켰던 게 뭐지? 축과 만나는 지점에 대한 좌표는 무조건 표시를 해놓고 그 값을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였고, 얘가 식이 뭐였지? y 콜 x제곱에다가 플러스 a-4의 x에다가 마이너스 5a-5가 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하나가 5가 될 거고 하나는 a 플러스 1이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맞아요? 부탁드려요. 뭐예요? 맞죠? 인수분해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수분해 반드시 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얘가 양순점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A에 대한 범위가 나왔지? A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이래. 그치? 1을 더할 거야. 1 더하면 뭐가 돼?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래? 1까지, 0까지래. 마이너스 붙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이면 바뀌어서 0부터 마이너스 얘는 5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온 거야. 알겠지? 야, 요즘 좌표 얼마야? 0,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지? 뭐가 아래요? 뭐가 아래요? 삼각형의 넓이가 아래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얼마예요? 얼마요? A 플러스 6. 됐어요? 높이는요? 얘가 높이지? 그대로? 왜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에다가 A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서 2로 나눌 겁니다. 넓이 S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A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6이 돼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했던 건지 기억나? 얘들아? 이걸 최대값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1과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마이너스 6 거기 어디에서? 중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야. 이건 H축이 되겠죠. H축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굳이 그릴 필요 없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의 중점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럼 대입해 주시면 끝나겠죠.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곱하기 여기다가 1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곱하기 여기다가 1을 해주시게 되면 2분의 5까지 해서 따라서 8분의 120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16을 곱하든 뭘 곱하든 곱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극도로 빡센 두 문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3번은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23번 어렵던데 아니 이게 23번이 있기도 하고 앞에서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근데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으셔야 돼. 23번 보시면 뭐라 했냐면 y콜 x제곱에다가 플러스 2a x에다가 플러스 a제곱에다가 플러스 14의 그래프하고 y콜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만나지 않도록 한대. 야, 그거 항상 하면 돼. 문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만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했던 거야? 연립을 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잖아. 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제곱에다가 플러스 2로 묶어서 a 플러스 1에다가 x가 될 거고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14에다가 마이너스 k가 됐고 0이 되는 게 연립방정식인데 여기서 뭐 한다고? 판별식을 하겠다고. 짝수 판별식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14에다가 마이너스 k가 될 건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시그널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전개할 거야. 전개하면 2a 플러스 1하고 그러니까 13 플러스 k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뭐라 얘기했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라고 있어. 그래서 그럼 k가 중점 문제잖아. 그럼 k를 남기고 넘기시면 13-2a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럼 a가 얼마면 1이 되면 11보다 작은 k 자연수의 개수니까 f1은 10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을 못하지 않을 거라고. 이 과정은 하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과정만 하면 문제 맞춰요. 기억 보기 보시면 F1은 11 맞니? 틀리지. 왜? 여기 1이 들어가면 11이 되거든? 그러니까 봐. 자연수 K의 개수를 뭐라고 얘기한 거야? FA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K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무슨 문자가 들어가? 1, 2, 3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에 들어갈 거니까 A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F1, 그럼 A에 1 넣어주시면 K가 11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총 몇 개 나와요? 10개가 나오겠지? 그럼 기억은 틀린 거라고.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은? F에 n 플러스 1이래. 그럼 A 자리에다 n 플러스 1을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K가 되면서 n 플러스 1 대입하면 n 플러스 1이니까 11-2n이 돼. 이렇게. 여기 다시 F에다가 n을 대입해봐. K에다가 13-2n이 되지. 얘가 많겠니? 얘가 많겠니? 아니겠다 많겠지. 오케이? 따라서 얘가 더 많아요지. 그럼 니은은 맞는 거네. 디귿은 1, 3을 대입하래. 디귿 1 대입해봐. 얼마라고? 10개라고.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얼마야? 3 대입하면 6이 되는 거잖아. 7이 되잖아. 그럼 얼마 돼? 6이 되겠지. 5 대입해봐. 5 대입하면 얼마? 2. F7 대입하면 0이잖아. 마이너스를 만족한 자연수 버렸어. 다 0인 거야. 그럼 얘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18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됐어? 그럼 뭐야? 20이니까 당연히 작겠지? 그럼 맞는 거야. 됐어요? 24번입니다. 이거 제가 해드릴 건데요. 24번은 모르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 거야. 집에 가서도 복습을 해보시고 그런데도 야 도저히 저거는 못 맞추겠다라고 하시면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24번을 보시면 설명은 다 해드릴 거예요. 설명해드릴 건데 이게 정말 극강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단어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지 2차 방정식 문제예요. 이게 죄기랄 맞아요. 그 죄기랄이에요. 뭐냐면 저 문제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팔면체 8개의 삼각형 면에는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적혀있는 세수를 곱한다 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다 곱하면 뭐가 될까? 위에 가서도 볼게. 잘 봐. 찾아와. A, B 보여? 그리고 다음에 돌아갈 거야 A 그리고 돌아갈 거야 AC 그리고 돌아갈 거야 ABC 보이니? 밑면부터 갈게요. 밑면 뭐가 될까? B 그리고 1 그리고 C 그리고 BC예요. 됐죠? 이게 모든 면이 적혀있는 8개의 숫자들이고 그걸 다 더할 거란 얘기고 그 더한 게 얼마가 된다고요? ABC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봐봐. 어렵다 했어 분명. 해봐. 이제 밑에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다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A분의 C. 왜냐면 제가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한번 딱 놓치는 순간
회복 불가예요. 놓지 마시고 집중하고 보셔도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 ABC1, ABC1 어차피 똑같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야. AB 플러스 A 플러스 AC하고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BC에 대한 합이 얼마나 된다? 0이 됩니다.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문자를 바꾸고 싶잖아. 그치? 문자를 바꿔줄 거거든? 문자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바꿀 거야. B 플러스 C를 마이너스 A라고 놓고 바꿔보자고. 그럼 B 플러스 C가 어디냐면 여기서 B 플러스 C가 있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또 B 플러스 C가 어디냐면 여기서 B 플러스 C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A로 묶어버리시면 A에다가 마이너스 A가 남고 여기도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C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없어져. 그럼 결론이 뭐냐면 A 제곱이 BC가 돼. 그치? 그러면 A, B로 이렇게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B분의 A가 A분의 C랑 똑같아. 됐니? 그러면 B분의 A가 바뀌어. 뭐라고 바뀌어? A분의 C라고 바뀌어. 그럼 A분의 C를 구하고 그거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세요거든? 그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된다? 여기서부터 뒤지는 거야. 잘 봐. 다시 바꿀 거야. 여기 있는 요식을 B 자리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로. 왜? B가 사라졌잖아. B가 사라졌으니까 B를 없앨 거야. 대입할 거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 플러스 A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C 마이너스 C 곱할 거야. AC에 마이너스 C제곱 이퀄 0이 돼. 됐지? 그럼 AC A, C 없어지고 남는 건 A제곱 플러스 AC 플러스 C제곱 이퀄 0이 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A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A분의 C의 제곱 이퀄 0으로 바뀌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맞아요. 얘는 이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야. 어떤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얘지. 왜?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지. 켤레복소수는 항상 근이 될 테니까. 그럼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두 근의 곱을 물어보는 거야. 이건 아니다. 그죠? 이건 아니다. 야, 이건 뭐, 맞아요. 근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 문제. 되게 옛날 문제예요, 이거. 2000년 초반 때인가? 2000년 초반, 너한테 태어나기도 전에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일단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문자를 한 문자로 바꿔주고 그 문자를 없애서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각자 뭘 해와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